트럼프 대통령이 친중 반미 왕따이밍의 대가리를 확실하게 깨는 바람에 다른 선순환 효과가 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이재명 유엔에 다녀왔죠.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꼬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왔습니다. 쪽팔렸는지 들어오는 것도 좀 조용히 들어온 것 같죠.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 수치심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 서가지고요.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라는 거짓부렁을 시작으로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도발하지 않겠다라는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발언 아니죠. 이거 대통령 아닙니다. 탄핵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북한의 대변인 멘트를 하고 짜빠졌다라는 거죠. 국제사회는요 이미 이재명을요 반미 독재국가 수계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급으로 의전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 생각해보면요 해외 순방은 언제나 실질적 성과가 들어왔죠. 그리고 국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외교 성과는 뭐냐? 없습니다. 그냥 북한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굴욕 외교로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북익 외교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거짓말로 시작된 유엔 연설이죠. 아마 김혜경도 이재명이가 뭘 씨부릴지 알았기 때문에 쪽팔려서 도망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유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에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 꼴값 떨고 자빠졌죠.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았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겁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짓부렁이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디를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이딴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도발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의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북한의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이런 연설 때 북한 외교 관계자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설장에는요 정상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무진들 몇몇 남아서 핸드폰 하고요. 이재명 말 들어주는 나라들은요 트럼프 유엔 환영 만찬 불참국 정도였습니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가 이런 아프리카 독재 저개발국이나 앉아서 이재명의 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화면에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쪽팔리겠죠. 좌파리 방송들이 뭐 대단히 국격이 어쩌고 이재명의 대단한 연설이 어쩌고 K 뭐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재명의 이런 전 세계적인 푸대접은요 이미 대통령 자리에 앉을 때부터 시작되었죠. 하이라이트는 백악관에서 인간 비대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크, 베이스메이크 이럴 때 다 들통났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죠. 아마 개딸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유튜브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감정, 분노만 표출하고 있죠. 그런 분노 시래기를 지금 댓글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미국의 냉대와 국제적 왕따 속에 웃는 사진 몇 장 만드느라 이재명 참 열심이었다. 그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재명이가 국제사회에서 왕따이밍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장에 145개국 안에도 들지 못했고 만찬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측은요, 전략적 거리두기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사이에도 길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던 이재명이가 전략적 거리두기 웃기고 자빠진 거죠. 못 간 거다라고 봅니다. 초청장 안 왔죠. 초청장 한번 보자라는 거죠. 미국은요 이재명을 동맹의 리더가 아니라 반미 그리고 독재 국가의 수괴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만찬장의 불참 국가를 보면요 아이고야
대한민국 하나 있죠. 이재명은요 만찬 대신에 별도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보면 참 엑기스 없죠. 그리고 이란, 미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자, 북한은요 뭐 외교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죠. 시리아, 이거는 뭐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외교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무서워서 말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있습니다.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죠.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렸고 여기에 근처도 못 간다라는 거죠. 쿠바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냉랭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죠. 니카라가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하고 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하고 동맹국인 한국이 지금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뭐 동맹이 맞냐? 파이브 아이즈, 나토, 오커스 쿼드 같은 거 다자 안보 기구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양자 동맹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렇게 4개 국가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이 이 4개 국가에서 개 하빠리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빵빠레 켜지고 레드카펫 밟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동무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만찬장에 꽃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키 고혼 반미 집회를 이끌고 있는 김민웅이 동생 김민석이가 대한민국 총리죠. 이거는요 1985년 당시에 이거 뭐 했습니까?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한 사건으로 실형받은 인간입니다. 취임 후에는요 반미주의자다라는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뭐라고 하냐?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입을 쳐 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내세우는 게 난 미국 변호사 있어요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성숙한 발전에 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미 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다라는 건 또 우스운 포인트죠. 자,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한국의 제1여당이라는 당대표 정청래죠. 정청래는 또 어떻습니까? 야는 1989년입니다.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가지고요. 정가보면 화려합니다. 방화, 예비. 그러니까 불 지르기 전에 잡힌 거죠. 화염병 등 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으로부터 극좌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청래는 미국도 못 갑니다. 이거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미국의 비자가 안 나옵니다. 이 정청래가 방화 예비는 인정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라고 코미디처럼 해명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말이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다 뭐냐? 헛소리죠. 이렇게 라이트 윙, 레프트 윙이 반미인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국의 좌파리들이요. 딱 지들 수준으로 미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골목대장이요. 싸움 좀 한다라고 하면서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해집다가 UFC 가가지고요. 챔피언하고 지금 덤비고 있는 꼴이다라는 거죠. 상대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상대가 안 되는데 미국이 자기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점부터 잘못됐습니다. 왜? 삼성전자, 현대차가 아니어도요. 미국은요. 마이크론 있죠. GM 있죠. 일본의 조선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현실을 이재명이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금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리 속에는요. 북한, 우리 선대, 김일성, 김정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터졌냐면요. 25일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라고 투자자들 앞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해 보인다. 우리 대가리 위에 핵이 이만큼 있어요. 자랑한 겁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 양을 초과하면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뭐냐?
북한 이란하고도 찐찐하고 이 중국하고도 찐찐하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어요? 이지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물질, 핵탄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미국의 대륙을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미국이 지금 바짝 곤두서 있죠. 이것도 개발하고 또 해외에 핵물질, 핵탄두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북한 지가 핵 만드는데 너무 쪼오지 말고 비핵화 안 되는 거고 이거 약간 잠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대가리 위에는 핵이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데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이만큼 세다.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국익이 아닌 북익 외교를 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지지율 하락 옵니다. MBC조차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 5% 하락 이런 거 타이틀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요 잠시라도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통의 관례였죠.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어떠냐? 하락하는 겁니다. 왜? 아따 저거 돈 아깝게 세금만 쓰고 오고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냐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이 여론조사에 녹아 들어간 거죠. 국민이 이 반미 친북 외교를 신임하지 않는다. 동시에 UN 무대에서 이 굴욕 외교를 국민들에게 보여왔고 국익 훼손이라는 수치심까지 안겼다라는 처절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있었죠. 유엔 가서 국익 훼손에 국격 하찮게 말아잡서 관세 폭탄 예고되어 있어 달고 간 김혜경이는 하는 짓이 반찬 가게 가서 떡볶이나 사 처먹어. 그런 상황에서 정치 보복에 그게 달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윤석열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은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불꽃을 되살렸습니다. 이재명이 귀국하는 날 전국 곳곳에서 분노의 민심이 폭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재명 이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행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꼬봉임을 입증하고 온 거죠. 이재명의 외교는요. 무능을 넘어가지고요. 위험한 기만 행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 반미 왕따이밍의 대가리를 확실하게 깨는 바람에 이 관세폭탄 던졌죠. 다른 선순환 효과가 좀 있습니다. 중도파리 하던 배신자 한동훈이 없어지고 안철수 못 씹으리고 그리고 하버드 똥개도 이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세계 질서의 중도파리 회색 분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한국의 언론도 이 배신자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업자득이고요. 선순환의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노동자 세상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요. 이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도 4.5일째 임금 높여달라고 투쟁을 하는 민노총을 보면서 학을 띠고 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날 역삼동에서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관세 폭탄으로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이 벤츠보다 비싸집니다. 벤츠가 중국화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하락했지만요. 그래도 현대차가 벤츠보다 비싸지면 벤츠 사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민노총들이요. 그리고 또 울산에 있는 민노총 5만 명이요. 이제 진상질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때려 맞으면요. 기업이 못 버팁니다. 대거 실직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 실직 사태는 어디? 생산직들이 우선이 될 겁니다. 만날 첫날 임금 올려달라라고 노동투쟁하는 것들, 투쟁할 곳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참에 대한민국 청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요. 국익 아닌 북익을 챙기는 북한의 개꼬봉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탄핵감이죠. 내로남불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탄핵의 대상에 이재명이 어찌 그리 안성맞춤이냐라는 거죠. 국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들 앞으로의 깨끗한 세상을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